오토바이의 단점 두 가지. 안녕하세요. 빨간 팬티 슈퍼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125cc 오토바이를 타는 남자입니다. 오토바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들 소개하고 있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두 가지 단점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 둘째, 뭐뭐세 약하다 입니다. 노벨상 수상 확실시. 첫 번째, 헤어스타일 망가지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합니다. 편도 17km, 왕복 34km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 전통 도심권인 청량리시장, 동대문상가, 청계천상가 등을 관통하는 코스입니다. 도로가 정체되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간에 출발합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머리 감기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머리를 감고 출근을 해보았는데 머리 감은 직후에 그 촉촉한 머릿결이 헬멧에 눌려 완전 찐따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헤어스타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으시면 출발 직전에 머리 감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어쨌든 저도 망가지는 헤어스타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헬멧을 우주인 헬멧처럼 지금보다 2배 정도 크게 만들고 헬멧과 머리 사이에 자동차 운전석처럼 에어백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상체와 머리가 대형 유리박스 안에서 통째로 함께 놀게 만드는 직육면체 대형 헬멧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생각해낸 최고의 해결책은 머리 감기였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면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영화 속 남자 주인공처럼 누구라도 헤어스타일을 망치지 않는 헬멧을 개발하게 된다면 아마도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될 겁니다. 등산 장비의 부활. 저도 한때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등산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취미가 그러하듯 장비 준비에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등산화, 등산모자, 등산 스틱, 배낭, 바람막이, 기능성 셔츠 등등 산에 올라가는데 힘을 쓰는 것보다 장비 준비에 더 많은 힘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지 않는 지금 알록달록한 바람막이를 평소에 입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등산화도 신지 않고 오래 두면 밑창 고무가 썩어서 망가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 장만했던 값비싼 등산 장비들이 오토바이를 만나 부활했습니다. 발목까지 잡아주는 등산화가 오토바이 탈 때 오토바이 부츠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작은 등산 배낭도 오토바이 탈 때 메고 다니면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기능성 등산 셔츠도 보호장구 안에 받쳐 입으면 딱입니다. 보호장구로 땀이 찰 수 있는데 땀 배출이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등산 셔츠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추위를 막아주는 바람막이는 오토바이 탈 때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달릴 때의 차가운 바람은 정말 끔찍합니다. 쌍둥이 오토바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토바이의 불편한 점, 바로 추위에 약하다입니다. 2021년 6월 동해바다가 보고 싶어 설악산을 거쳐 속초와 고성으로 가는 라이딩을 계획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 감염도 걱정되어 조금 일찍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지저분한 오토바이가 아닌 깨끗한 쌍둥이 오토바이로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쌍둥이 오토바이를 하면 두 아들을 위해 제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와 똑같은 모델로 추가 구입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매력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기는 한데 오토바이가 처음 배울 때는 위험해서 제가 직접 기초부터 훈련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적응이 된 오토바이 모델로 가르쳐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정말 똑같은 모델로 오토바이를 한 대 더 구입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오토바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큰아들은 딱 한 번, 작은아들은 딱 2번 연습시키고 먼지만 쌓이다가 결국 1년도 안 되어 처분했더랬습니다. 어쨌든 출퇴근용 오토바이는 6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윈드 스크린이 붙어있고 안전을 위한 경광등, 반사밴드 등 이것저것 잡다한 것이 설치되어 있어 별로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인 저조차 가끔 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아이들을 위해 새로 장만한 오토바이는 순정 상태로 깨끗하고 멋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것저것 챙길 것 챙기고 보호장구 갖추고 하다 보니 등에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해 본 결과 날씨도 좋고 라이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상황 판단을 내렸습니다. 라이딩 복장은 평소 출퇴근 수준의 가벼운 라이딩 복장에다 혹시나 몰라서 여유분으로 반팔 티셔츠 하나를 추가로 챙겼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겠다는 생각으로 아침도 먹지 않고 일단 동해 바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출 어디 갔어? 눈 감아 빨리. 해출 저기 있어? 구독, 찍고 있지? 눈 감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찍고 있지? 윈도 스크린의 위력. 집을 떠나 강원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날씨도 화창하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설악산 가기 직전인 인제군 근처를 지날 때 날씨가 조금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할 때는 몰랐는데 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려지자 갑자기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겨울도 아닌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평소 출퇴근 때는 중국산 대형 윈도 스크린을 달고 다녔기에 바람이 이렇게 찬 줄을 몰랐었는데 바람이 사실 이렇게나 차가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랬던지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한라산 여름 등반 중 비에 온몸이 젖어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서 긴급 조치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챙겨온 반팔 티셔츠를 추가로 껴입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따뜻해진 느낌입니다. 헌데 문제는 평지가 아닌 설악산 고갯길이었습니다. 경치 좋은 옛 고갯길을 오르면 오를수록 추위가 극심하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아랫니 윗니가 부딪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산에서는 고도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온도가 0.65도씩 내려가고 초속 1m씩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 온도는 1.5도 내지 2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이 젖은 채로 추위와 바람에 노출된 채 오래 있게 되면 심한 오한과 체력 저하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산할 때는 그렇게 여유분의 마른 의복과 비상식량을 잘 챙겼는데 이번 오토바이 라이딩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계절이 여름철이고 오토바이로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위로 고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악산 옛 고갯길은 근처 편의점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산과 나뿐입니다. 옛 길을 좋아하는 일부 차량들만 드문드문 지나갈 뿐 이렇게 추운 날 생바람을 즐기는 오토바이 라이더는 저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인 고갯길 정상 휴게소만 떠올리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휴게소에서 따뜻한 음식도 먹고 바람막이라도 사서 보온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갯길 휴게소는 영업중지 상태. 유일한 희망 꼭대기 휴게소에 도달했는데 평소와 달리 차량들이 휴게소 주차장에 있지 않고 전부 길가에 주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경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휴게소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전 분위기와 다르고 거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시 저는 휴게소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지 중인 줄 알았으나 휴게소를 아예 철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뚫린 직선 미시령 터널 때문에 이용객 감소로 운영 자체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고갯길 정상에서는 비는 내리지는 않지만 수분을 잔뜩 머금은 습기 찬 구름이 고지대를 감싸고 있었고 등산객들 모자들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도 함께 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살기 위해서는 빨리 추운 설악산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갯길이 너무 위험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고 게다가 너무 추워서도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조금씩 하산을 하였습니다. 평지에 내려오자 햇볕이 내릴 때는 따스한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태양빛이 그렇게 소중한 줄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도착하니 폭염입니다. 폭염.
여름철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신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장거리 오토바이 라이딩 시 바람막이 옷을 꼭 챙깁시다. 오토바이의 경우 비록 여름 날씨라고 하더라도 살짝 비를 맞거나 땀에 젖은 상태에서 바람을 맞고 달리다 보면 체온을 엄청 많이 뺏기게 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기 딱 알맞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비록 출발하는 곳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도 이동하는 장소는 곳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올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바람막이나 일회용 비닐 우위 같은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설악산 같은 고지대는 기본적으로 평지보다 기온이 낮고 날씨 변화도 심한 편입니다. 요즘 같은 4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에는 거의 여름 날씨 같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설악산 같은 높은 산에는 5월까지도 눈이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달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려두고 몸만 탈출하다. 참고로 오토바이 여행 중 예상 못한 추위로 고생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책호제님의 인도여행 13번째 영상, 창라곡에 넘다 오토바이 버리고 옴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오토바이 수리 관계로 출발이 늦어져 오후 늦게 높은 고개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고지대로 갈수록 젖은 도로는 빙판으로 바뀌어 있었고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 저체온증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할 수 없이 오토바이는 그대로 버려둔 채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타고 마을로 간신히 복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지 집 근처와 높은 산악지대는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영상 같습니다. 자막으로 유튜브 영상 주소를 첨부하고 동영상 설명란에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일기예보는 전날 밤에도 확인해야 하지만 당일 아침에도 다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수 기능이 있는 복장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오토바이 탈 때 배고픈 것은 몇 시간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추위는 10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저체온증이란 것이 꼭 영하의 추운 날씨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섭씨 10도 아래로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일 때 반응 시간이 평소보다 느려지는 등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체온에서 2, 3도만 떨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상 악화 시 일단 최대한 몸의 열을 뺏기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상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간식을 먹으며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상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모텔에 가서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라이딩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이때 당시 추위로 고생한 이후로 여름에도 오토바이 윈도 스크린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오토바이로 장거리 여행 가실 때는 부모님의 알록달록한 바람막이 등산복을 하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참, 윈도우 스크린 없는 쌍둥이 오토바이는 추운 겨울에 초보자에게 판매했는데 직접 구매자 집까지 몰아다 주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헤어스타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으시면 출발 직전에 머리 감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산에서는 고도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온도가 0.65도씩 내려가고 초속 1m씩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 온도는 1.5도 내지 2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비록 출발하는 곳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도 이동하는 장소는 곳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올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바람막이나 일회용 비닐 우위 같은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설악산 같은 높은 산에는 5월까지도 눈이 남아 있습니다. 저체온증이란 것이 꼭
영하의 추운 날씨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섭씨 10도 아래로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상악화 시 일단 최대한 몸의 열을 뺏기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상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간식을 먹으며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상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모텔에 가서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라이딩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